예, 들으신 것처럼 오는 8월 1일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군사 회담을 제안을 했고요, 적십자 회담 이렇게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국방부 발표도 있었고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도 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군사 당국자 간 회담 제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7월 27일로 지금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7월 21일. 21일입니다. 21일. 왜냐하면은 21일, 예. 이 7월 27일이 이제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이죠. 64주년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베를린에서 베를린 구상 발표하면서 5대 정책 과제와 4가지 실천 방안, 쉬운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이산가족 찾기하고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 이 예. 1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하는데 표현이 당국자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크게 3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7월 20일 날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회담을 열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경우의 수는요. 북한이 수정 제의할 가능성이 있고요. 장소라든가 일시라든가 예.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 가능성은 무시할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당국 회담을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남북 국방장관 회담으로 바로 갈지, 아니면 남북 장성국 군사회담으로 갈지, 네. 아니면 우리가 2014년 5월 마지막 접촉했던 남북 군사 실무회담 수준으로 갈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북한이 제의를 수용한다라면은 북한이 어제까지 발표하면 정치, 군사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리고 작년 5월 김정은이가 제7차 당대에서 군사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격상이 돼서 받아들인다면 실무회담보다는 최소 장성급이나 국방장관급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이 군사회담에 대해서 그 북측의 그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서 우리 측에 대한 제안에 회신을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군 통신선이 지금은 단절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서해 군 통신선이나 동해 군 통신선에 24시간 관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것이 2004년 설악산에서 제2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린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이 어떤 서해 적대 행위 금지 군 통신선 복원을 해서 열었는데, 이것이 2008년 5월부터 북한이 MDL 군사분계선에서 적대 행위를 먼저 어겼어요. 네. 먼저 어기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개 방침을 했었죠. 그런데 그해 그 2014년도에 다시 4차 핵실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 역시 거기에서 맞대응으로 확성기 방송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서해 군 통신선이 중단이 됐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탈북자 어선으로 이렇게 떠내려왔다가 북으로 돌려보낼 때 예, 예. 네. 사전 예지를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판문점에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북한에다 송신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국방차관 발표 내용도 보면은 통신선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먼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의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군사관계선이기 때문에 군사 분야니까 그쪽 선에서 회신을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김선양 적십자사 그 직무회장 대리가 밝힌 내용은 역시 이거는 판문점에서 남북 적십자 연락망 가동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응신을 역시 안 하고 있죠. 네. 역시 이거는 민간 인도주의 채널이니까 판문점 적십자 연락망을 통해서 회신을 달라, 네. 이렇게 해서 이 투트랙으로 제의를 했고 회신도 그쪽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통칭해서 꼭 그 형식이 아니더라도 네. 북한이 뭐 고민을 해서 북한의 관영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형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예. 지금 이제 군사 당국자 회담 제의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도 같이 네. 날짜를 이제
정해놓고 지금 제안을 했단 말이죠. 네. 이 두 가지를 모두 통신선을 통해서 확답을 받는 겁니까? 다른 우리는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네. 다른 역제의를 해서 역설적으로 하면 근데 그 통신선으로 받는다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동안 단절됐던 통신선이 복원된다는 의미가 예. 되고요. 네. 복원된다는 의미가 돼서 나름대로 북한이 어제 그 노동신문에서 밝혔듯이 좀 긍정적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매체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선을 통해서 수정제의 혹은 역제의를 할 가능성이 크죠.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중대한 제안을 두 가지를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사전에 북한 측과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교감은 이제 간접적으로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국장 안에 어떤 비밀 채널을 가동을 했다라기보다도 우리가 7월 6일 날 베를린 구상에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의 지난 11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터무니없는 예, 예. 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자 나흘 사이에 어제자 북한 노동신문 논평을 보면은 뭐 수위는 굉장히 낮췄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비난일색으로 가다가 예. 6.15 공동선언과 14 공동선언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는 전임자들과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이제 우리 베를린 제한 이후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남조선 최고 지도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이런 네. 표현 쓰니까 이걸 굉장히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분석을 했겠죠.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본다. 예. 그리고 제가 나흘간의 편차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신보 보도 편차와 네. 그 노동신문 편차를 보면 북한 나름대로 나흘 동안 굉장히 깊숙한 고민을 할 흔적이 엿보일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이런 걸로 봐서 북한이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크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간접 정황으로 봐서 우리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오늘 두 가지를 제안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지금 우리 측이 회담 자체를 제안한 그 시기가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군사회담 같은 경우에는 21일이면 이제 한 사나흘 뒤에 이제 하자는 네. 얘기인데 북측에서 이 회담 자체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괜찮습니까? 일단은 우리도 쭉 북한 관련 이제 모니터하는 관계 당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만약에 이게 장성급 회담으로는 우리는 국방부의 김도균 준장이라고 국방부 정책실장 북한 군사 실무회담 경험이 많은 그 장성급 인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북한이 호응을 한다라면은 작년 12월에 조평통 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리성권이라는 국방위 정책국장이랍니다. 아마 진급을 해서 우리로 말하면 소장 완스타급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 12월에 북한이 국방위를 열면서 나름대로 남북관계에 인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물들이나 여러 가지 인선에서 우리가 만약에 회담 대표가 거기 많은 자기들이 이제 파트너들을 정할 이런 인선에 관련 라인업은 북한도 이미 다 돼 있다. 네. 이렇게 우리 당국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21일로 제안을 한 남북 군사 당국자 간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한 내용은 역시 군사 분계선에서의 그 적대 행위 중단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주로 논의될 사항들이 어떤 것이 될까요? 일단 구체적인 의제로 만약에 들어간다라면은 만나서 네. 만날 편차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군사 분계선에서의 어떤 도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할 건데 근데 북한이 일관되게 큰 틀에서 봐요. 예.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이렇게 큰 틀에서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부분은. 확성기 방송의 중단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먼저 지금 좀 전에 서주석 차관 보면은 의제를 포괄적으로 한다 미리 구체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어떤 태도 여해에 따라서 하고 당장 그런 큰 틀의 부서부터는 우리가 삼통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해나 동해안의 군통신선 복원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개성공단 지금 철수 상태인데 거기에서
내에서의 개성도상 시설 보수를 위한 통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작은 단계부터 낮은 단계부터 서로 협상해 나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죠. 예. 네.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회담을 제안을 했죠.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인데 일단 두 가지가 다 성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적십자 회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 지난번에 탈북한 그 여종업원 네. 12명 송환이 먼저다라고 지금 네.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강제로 쉽게 말해서 납치해갔다. 네. 북한의 주장이죠. 북한의 주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하면 굉장히 막힐 가능성이 크고 또 이 네. 얘기를 안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북 제재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네. 대북 제재인데 북한이 간헐적으로 개성공단을 다시 풀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지금 국제사회의 그 제재 속에서 외화벌이가 용이치 않지 않습니까? 네. 외화 습득 채널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이 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안 하고 하자라고 제안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10월 4일 날이 추석이자 14공동소년 10주년일 날 제안했는데 왜 8월 2일 날 먼저 하자. 이 역산을 해보면은 이산가족 실무하면 준비가 많아야 돼요. 예. 그런데 네. 과거의 전례로 보면 북한은 200명 이상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네.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 준비 이산가족 상봉 준비할 역량이 충분히 됩니다. 근데 북한은 이른바 검증을 합니다. 사상 검증을 해서 평양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북한은 200명 이상 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200명 선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고 또 하나 굳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틀을 아니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제안한 거 있었습니다. 서신교환이라든가 요즘은 뭐 인터넷 선을 통해서 웹 통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화상상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라고 했을 제외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구조 준비해서 이 고령자들이 안 가더라도 화상상봉이라든가 과거 통독 과정에서 있었던 서신교환 이런 부분만 해도 만약에 물론 앞서갈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네. 거기까지 진전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비군사적 분야, 인도적 분야에서는 큰 보폭을 내디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자,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강조하고 난 이후에 오늘 정부에서 중대한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 제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김주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